가마솥에서 끓는 뽀얀 국물 냄새만 맡아도 속에서 헛구역질이 났어. 내 평생의 피땀을 모조리 파넘기고 어린 여자와 웃고 있던 남편을 내 손으로 경찰서에 넘기던 날. 사람들은 수군거렸지만 나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뼈가 저리도록 시원하게 소리내어 웃었어. 그 끔찍했던 시간의 시작, 내 30년 인생이 통째로 부정당했던 그 지옥 같던 순간은 아주 작고 사소한 물건 하나에서부터 출발했어. 늦은 밤이었어. 식당 마감을 끝내고 퉁퉁 부은 다리를 이끌고 집에 돌아오면 언제나처럼 파김치가 되는 일상. 씻을 기운도 없어서 무거운 안방문을 열었는데 짙은 술 냄새와 역겨운 향수 냄새가 훅 끼쳐왔지. 방바닥에는 가죽 지갑이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었어. 거래처 접대를 하고 들어와 코를 골며 골아 떨어진 남편의 바지 주머니에서 흘러나온 모양이었지. 바닥에 흩어진 영수증과 명함들을 주워 담으려던 참이었어. 지갑 틈새로 삐져나온 하얀색 카드가 유독 눈에 밟히더라. 평소 같으면 대수롭지 않게 책상 위에 올려두고 넘겼을 텐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가슴이 쿵쾅거리고 손끝이 차갑게 식어들었어. 여자의 직감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더라. 카드를 조심스럽게 빼냈어. 우리 집 아파트 현관 키도 아니고 식당 창고 키도 아니었어. 뒷면에 낯선 오피스텔 이름과 호수가 또렷하게 적혀 있었지. 시내 중심가에 새로 지어진 비싸기로 소문난 그 오피스텔. 평범한 식당 사장인 남편이 거길 출입할 이유가 단 하나도 없잖아. 숨소리를 죽이고 지갑 안쪽을 샅샅이 뒤적거렸어. 카드 결제 영수증 뭉치 사이에서 작게 2번 접힌 종이 한 장이 툭 떨어졌어.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펼친 순간 가슴 한복판에 날카로운 송곳이 박혀 들어오는 것 같았어. 내 컷짜리 즉석 사진이었어. 사진 속에는 머리가 긴 젊은 여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지. 그리고 그 여자 허리를 꽉 감싸 안고 볼에 입을 맞추고 있는 남자. 30년을 내 옆에서 밥을 먹고 잠들었던 내 남편이었어. 나한테는 평생 지어준 적 없는 그렇게 달콤하고 행복해 죽겠다는 표정을 짓고 있더라. 귓속에서 날카로운 소리가 울리다 뚝 끊겼어. 숨을 들이마시는데 목구멍이 꽉 막혀 공기가 통하지 않는 것 같았어. 사진을 쥐고 있는 손가락에서 감각이 사라지며 손끝이 하얗게 질려버리더라. 당장이라도 자는 사람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뺨을 올려붙이고 싶었지만 발이 시멘트처럼 굳어서 떨어지지 않았어. 속에서부터 뜨거운 헛구역질이 치밀어 올라와서 급하게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어. 비명조차 나오지 않았지. 비 맛이 비릿하게 날 정도로 입술을 꽉 깨물었어. 무릎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걸 느끼며 화장대 모서리를 짚고 간신히 버텼어. 목말라. 물 좀. 침대 위에서 뒤척이던 남편이 잠꼬대처럼 중얼거렸어. 그 징그러운 목소리에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확 흘러내렸어. 나는 반사적으로 황급히 사진과 카드를 내 잠옷바지 주머니 깊숙이 쑤셔 넣었어. 바닥에 떨어진 지갑과 영수증을 발로 슬쩍 밀어 침대 밑 어두운 곳으로 숨겼지. 어휴, 갈증나. 여보, 물 좀 달라고. 잠깐만 기다려봐. 목소리가 내 마음대로 나오지 않았어. 갈라지는 목소리를 애써 가다듬으며 비틀거리듯 주방으로 나갔지. 정수기에서 찬물을 따르는데 물컵을 든 손이 제멋대로 흔들렸어. 컵이 정수기에 부딪혀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났고 바닥에 차가운 물을 반쯤 쏟고 나서야 겨우 숨을 쉴 수 있었어. 싱크대에 기대서 찬물을 내 얼굴에 거칠게 끼얹고 나서야 다시 안방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 여기 물. 아유, 속 쓰려. 오늘 거래처 놈들이랑 자리가 길어져서 억지로 마셨더니 죽겠네. 남편은 침대에 엉거주춤 걸터앉아 아무렇지 않게 물컵을 받아 단숨에 들이켰어. 벌컥벌컥 물이 식도를 타고 넘어가는 소리가 나한테는 비수처럼 꽂히더라. 거래처, 억지로 마셔. 그 입에서 나오는 역겨운 숨결마다 다른 여자의 향수 냄새가 섞여 있었는데
빈 컵을 내게 건네며 남편이 내 손등을 다정하게 툭툭 토닥였어. 우리 마누라, 오늘도 식당에서 뼈 빠지게 고생했지? 뚝배기 나르느라 손가락 마디 굵어진 것 좀 봐라. 내가 얼른 우리 식당 프랜차이즈로 뻥튀기해서 진짜 사모님 소리 듣게 호강시켜 줄게. 조금만 기다려. 그 입에서 나오는 다정한 말들이 징그러운 뱀처럼 내 온몸을 기어 다니는 것 같았어. 나를 위한다는 그 가증스러운 미소 위로 사진 속 젊은 여자와 뺨을 비비고 있던 더러운 표정이 자꾸만 겹쳐 보였지. 주머니 속에 구겨 넣은 오피스텔 출입카드가 허벅지를 불태우는 것처럼 뜨겁게 느껴졌어. 왜 그래? 어디 아파? 안색이 왜 이렇게 창백해? 혼자 무리한 거 아니야? 아니야. 그냥 오늘 장사가 너무 잘 돼서 몸이 좀 쑤셔서 그래. 늦었는데 얼른 더 자. 그래. 내일도 일찍 식당 나가려면 눈 좀 붙여야지. 아, 맞다. 식당에 새로 온 그 알바생 여성 말이야. 용준이던가? 용준이가 왜? 그 자식 영이라는 게 시원찮잖아. 굼뜨고 눈치도 없고. 내가 퇴근길에 쓱 보니까 아주 일하기 싫어서 억지로 서 있더라고. 당신이 아주 꽉 잡고 일 좀 똑바로 시켜. 돈 주고 쓰는 건데 뽕을 뽑아야지. 요새 젊은 애들은 고생을 안 해봐서 글러먹었어. 애가 얼마나 성실한데 그래. 아침마다 나보다 먼저 식당 나와서 육수 끓일 준비 다 해놓잖아. 엄마 없이 커서 참 안쓰러운 애야. 아유, 당신은 사람이 너무 물러터져서 탈이야. 남들은 어떻게든 등쳐먹으려고 혈안인데. 세상 험한 줄 몰라, 진짜. 내가 그 자식 눈빛 보니까 딱 사이즈 나오더라. 어딘가 음침하고 딴 생각이나 품고 말이야. 식당 금고에 있는 돈이나 안 훔쳐가면 다행이지. 당신이 그러니까 평생 주방에서 솥단지나 닦고 있는 거야. 자기 지갑에 내연녀 집 열쇠를 품고 있는 인간이 누구더러 음침하고 딴 생각을 품었다고 손가락질을 하는 걸까. 그 뻔뻔한 입술을 당장 바늘로 꿰매버리고 싶은 충동이 이렇지만 나는 피가 나도록 혀를 깨물며 억지 미소를 지어 보였어. 세상 험한 거. 그래. 내가 너무 몰랐나 보네. 앞으로는 똑바로 볼게. 남편은 내 말에 날카로운 뼈가 담긴 것도 모른 채 허 웃으며 다시 이불을 덮었었어. 5분도 지나지 않아 다시 드르렁거리는 코 고는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지. 나는 불도 켜지 않은 캄캄한 방 안, 침대 끝에 덩그러니 앉아 그 넓은 등짝을 무표정하게 노려봤어. 28. 빚더미에 앉은 저 인간 하나 불쌍해서 만났지. 보증금 없는 곰팡이 핀 반지하 단칸방에서 시작했어. 순대국집 주방 구석에 쪼그려 앉아 손님들이 남긴 깍두기 국물에 찬밥을 비벼 먹으면서도 나한테 미안해서 엉엉 우는 저 남자 하나 믿고 악착같이 버텼어. 비 오는 날이면 우산 살 돈이 아까워서 둘이서 검은 비닐봉지를 뒤집어 쓰고 뛰었지. 그때 남편이 내 손을 꼭 잡고 비를 맞으며 그랬어. 맹세코 너 눈에 눈물 나는 일은 없게 하겠다고.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너 하나는 지키겠다고. 그 새빨간 거짓말에 속아서 나는 내 이름 석차도 버리고 식당 주방에 억척스러운 아줌마로 늙어갔어. 머리 한 번 예쁘게 볶아본 적 없고 화장품 하나 내 돈 주고 산 적 없이 오로지 저 인간 입에 좋은 고기 들어가는 것만 낙으로 알고 살았어. 펄펄 끓는 뚝배기를 나르다 미끄러져서 팔뚝에 끔찍한 화상 흉터가 남았을 때도 하루의 진통제를 내 알씩 털어 넣으며 솥을 저었어. 내 새끼들 남부럽지 않게 키우고 저 인간 남들 앞에서 어깨 펴고 살게 해주겠다는 그 바보 같은 일념 하나로 내 청춘을 모조리 바쳤어. 그렇게 내 뼈와 살을 갈아 넣어서 세움번 듯한 식당이었어. 이제 대출금 다 갚고 겨우 사람답게 살만해졌다고 생각했는데 등 뒤에서는 내 고름을 짜 먹으며 딴 살림을 차리고 나를 조롱하고 있었던 거야. 주머니에서 그 여자의 사진을 다시 꺼냈어. 창문 틈으로 옅게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에 두 사람의 웃는 얼굴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비쳤어.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다 못해 잿더미가 되어버리면 눈물조차 말라버린다는 걸 그날 밤 처음 알았어. 머릿속이 쩍 갈라지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가는 기분이었지. 당장 주방에 있는 식칼이라도 들고 와서 저 더러운 몸뚱이를 찌르고 나도 죽어버릴까. 아니면 멱살을 잡고 흔들어 깨워서 동네방네 소문을 내고 발가벗겨 내쫓아버릴까. 하지만 꽉 쥔 주먹 안에서 손톱이 억센 살을 파고들고 검붉은 피가 맺히는 고통을 느끼며 나는 간신히 터져나오려는 분노를 짓눌렀어. 여기서 무너지면 안 돼. 여기서 이성을 잃고 악다구니를 쓰며 쫓아내면 내 지난 30년의 억울함과 빼앗긴 내 청춘은 도대체 누구한테 보상받아? 이혼 도장 하나 깔끔하게 찍어주고 빈털터리로 떨어져 나가는 꼴은 내 두 눈에 흙이 들어가도 절대 못 봐. 저 인간이 나를 기만하고 철저하게 속인 만큼, 아니 그보다 수십 배, 수백 배의 끔찍한 지옥을 내 손으로 직접 맛보게 해줘야 해. 가진 것 하나 없이 길거리에 나 앉아서 피눈물을 흘리며 내 바짓가랑이를 붙잡게 만들어야 해. 기대해. 내가 그 잘난 숨통을 어떻게 끊어놓는지. 내 목소리가 나지막하고 싸늘하게 방 안의 무거운 공기를 갈랐어. 규칙적으로 울려 퍼지는 징그러운 숨소리. 그 숨 막히는 정막 속에서 나는 밤새도록 플라스틱 카드의 모서리를 만지작거렸어. 내 살을 찢고 심장을 찌를 것처럼 날카로운 감촉이었지. 창밖으로 푸스름하게 새벽빛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어. 내 인생에서 가장 끔찍하고 처절했던 밤이 끝나고 살아남기 위해 가장 잔인해져야 할 아침이 오고 있었지. 오늘도 나는 무거운 식당 문을 열고 펄펄 끓는 가마솥 앞으로 평소처럼 출근해야 해. 아무것도 모르는 세상에서 가장 다정하고 헌신적인 아내의 가면을 단단히 쓰고 나를 짓밟고 기만하는 저 더러운 악마에게 가장 따뜻한 국밥을 말아줘야 했어. 화장대 맨 밑바닥 철진한 스웨터 주머니 속에 그 플라스틱 카드를 깊숙이 우겨 넣었어. 손끝에 닿는 감촉이 꼭 날카로운 얼음장 같았지. 식당 뒷문을 열고 주방으로 들어서는데 늘 맡던 구수한 돼지뼈 냄새가 오늘따라 유독 비리고 역겨웠어. 당장이라도 위장이 뒤틀려 헛구역질이 터져 나올 것 같은 걸 간신히 참아냈지. 아직 해가 뜨려면 한참 멀어서 식당 안은 컴컴하고 싸늘했어. 하지만 주방 안쪽 펄펄 끓는 대형 가마솥 앞에는 벌써 누런 백열등 하나가 켜져 있었지. 하얀 수증기가 앞을 가릴 정도로 꽉 찬 주방 한가운데서 깡마른 등짝 하나가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더라. 새로운 알바생 용준이었어. 어젯밤 내 남편이 굼뜨고 음침하다며 손가락질을 해댔던 바로 그 청년. 자기 몸집만 한 쇠 국자를 들고 묵묵히 육수를 젓고 있는 뒷모습이 하도 위태로워 보여서 나는 신발 벗는 것도 잊고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섰어. 애가 무거운 통을 옮기며 숨을 헐떡일 때마다 굽은 등뼈가 얇은 옷 밖으로 툭툭 붉어져 나오는 게 보였지. 육수통을 나르느라 얼마나 힘을 줬는지 팔뚝에는 핏대가 시퍼렇게 서 있었고 등줄기를 타고 식은 땀이 비 오듯 쏟아지고 있었어. 벌써 나왔어? 무거운 건 내가 같이 들 테니까 좀 쉬면서 해. 얼굴이 백치장이잖아. 내 목소리에 깜짝 놀란 애가 어깨를 크게 움찔하더니 황급히 허리를 굽히더라. 눈을 마주치지도 못하고 바닥만 쳐다보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 아니야, 혼자 할 수 있어. 목소리가 형편없이 갈라져 있었어. 눈 밑에는 시커먼 그늘이 짙게 깔려 있었고 입술은 바싹 말라붙어 있었지. 누가 봐도 사흘은 밤을 꼬박 새운 사람 같은 몰골이었어. 뭐가 괜찮아? 식은땀 흘리는 것 좀 봐. 당장 쓰러져도 이상할 게 없잖아. 내가 마른 수건을 건네주려고 다가가는 순간이었어. 애가 육수통 손잡이를 쥔 채로 크게 비틀거리더니 앞치마를 뒤적거렸어. 자기도 땀을 닦으려던 모양이었지. 그런데 주머니에서 손을 빼는가 싶더니 뭔가 하얀 뭉치를 바닥으로 툭 떨어뜨렸어. 구겨진 투명한 비닐봉지였어.
애가 흔들리는 육수통을 부여잡느라 정신이 팔린 사이 내가 무심코 허리를 숙여 그걸 주워들었지. 투명한 비닐 사이로 알록달록한 알약들이 20알도 넘게 꽉 들어차 있더라. 뒷면에 약국 이름과 함께 인쇄된 깨알 같은 글씨가 내 눈에 확 들어왔어. 수면 유도제, 그리고 심한 불안장애와 우울증에 먹는 독한 정신과 약 이름들. 너, 이 독한 약을 전부 다 먹어? 내 입에서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애가 확 다가와서 내 손에 든 약봉지를 거칠게 낚아채더라. 그 소나기 힘이 얼마나 센지 내 손바닥이 다 얼어갈 정도였어. 애 손끝이 차갑게 식어서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지. 마치 절대로 들켜서는 안 될 끔찍한 비밀이라도 들킨 사람처럼 사색이 된 얼굴로 거친 숨을 몰아쉬었어. 아, 아무것도 아냐. 그냥 요즘 좀 잠이 안 와서. 횡설수설하며 허둥지둥 약봉지를 바지 주머니 깊숙이 쑤셔 넣었어. 그러고는 도망치듯 다시 뜨거운 가마솥 앞으로 돌아가서 획 등을 돌려버렸지. 그 깡마른 뒷모습이 덜덜 떨리는 어깨가 너무 안쓰러워서 내 가슴 한 구석이 칼에 찔린 것처럼 콕콕 쑤셔왔어. 어린 나이에 도대체 무슨 지옥을 겪고 있길래 매일같이 저렇게 독한 약을 한 움큼씩 삼키며 버티는 걸까? 잠을 못 잔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고 누군가에게 쫓기듯 극도의 불안에 시달리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어. 남편에게 30년을 속고 내 평생의 땀방울을 송두리째 도둑맞은 내 처지나 독한 약 기운에 기대어 이 새벽부터 남의 식당 숫단지 앞에서 뼈를 갈고 있는 저 아이나 결국 벼랑 끝에 몰려있는 건 다를 게 없어 보였거든. 그 순간만큼은 내 상처보다 저 아이의 굳어버린 뒷모습이 더 아프게 다가오더라. 시간이 흘러 식당 밖이 환하게 밝아오고 아침 해장국을 찾는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어. 나도 내 끔찍한 배신감을 앞치마 밑에 꽁꽁 숨기고 억지 웃음을 지으며 뚝배기를 날랐지. 머릿속에서는 남편 지갑에서 본 그 젊은 여자의 웃는 얼굴이 100번도 넘게 맴돌았지만 철저하게 속을 감췄어. 아침 8시 딸랑 하는 출입문 종소리와 함께 가게 문이 열렸어. 아이고, 우리 마누라 땀 빼는 냄새가 여기까지 나네. 장사 준비 다 됐어? 말끔하게 다려진 외출복을 입은 남편이 콧노래를 부르며 들어오더라. 그 능글맞고 가증스러운 목소리가 식당 안을 쩌렁쩌렁 울리는 순간이었어. 홀 한가운데서 뜨거운 국물이 가득 담긴 뚝배기를 쟁반에 옮겨 담고 있던 용준의 손이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것처럼 허공에서 딱 멈췄어. 쨍그랑 둔탁한 소리와 함께 무거운 뚝배기가 식당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며 산산조각이 났지. 펄펄 끓던 시뻘건 국물이 사방으로 튀어오르며 애의 운동화 발등 위로 쏟아졌어. 살이 익을 만큼 뜨거웠을 텐데 애는 입을 꾹 다문 채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더라. 숨이 턱 막힌 사람처럼 꺽꺽거리며 남편의 번쩍거리는 구두발만 멍하니 내려다보고 있었어. 애의 온몸이 눈에 띌 정도로 굳어 있었지. 어젯밤 안방에서 그 오피스텔 카드를 숨길 때 분노와 공포로 내 손끝이 떨렸던 것처럼,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몸부림을 치고 있었어.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며 하얗게 질려버린 그 눈빛, 단순히 호통치는 사장을 보고 굳어버린 평범한 알바생의 모습이 절대 아니었어. 목줄이 뜯기기 직전 거대한 포식자를 마주친 가장 나약하고 불쌍한 먹잇감의 얼굴. 뼛속 깊이 각인된 지독한 공포 그 자체였지. 남편이 미간을 확 구기며 깨진 뚝배기 조각을 구두발로 거칠게 툭 차버렸어. 그 서늘하고 폭력적인 움직임에 용준이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어. 너 미쳤어. 똑바로 안 하고 눈을 왜 그따위로 뜨고 지랄이야. 남편의 입에서 터져나온 험악한 욕설이 내 귀를 날카롭게 찔렀어. 나한테는 한없이 다정하게 콧소리를 섞어 말하던 입술이 저 아이 앞에서는 잔인한 독사처럼 변해버렸지. 그 이중적인 태도에 다시 한번 온몸에 소름이 쫙 돋더라. 애한테 말을 왜 그렇게 해?
다치지 않았으면 됐지. 내가 서둘러 다가가 용준을 내 등 뒤로 숨기며 막아섰어. 애는 여전히 내 뒤에서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식은땀만 흘리고 있었어. 남편은 내 말에 어깨를 으쓱하더니 다시 나를 향해 다정한 가짜 미소를 싹 지어 보이더라. 단 1초 만에 악마에서 천사로 얼굴을 갈아치우는 그 소름 끼치는 재주. 아유, 마누라가 뼈 빠지게 번 돈인데 이 녀석이 바닥에 다 버리잖아.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냐? 안 그래?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는 그 말. 내 평생을 짓밟고 모르는 여자에게 내 돈을 퍼주며 나를 조롱한 당신 입에서 나올 소리가 아니지. 내 주머니 속에 감춰둔 그 사진 속의 남자가 감히 내 앞에서 누굴 평가하고 짓밟는단 말야. 바닥에 튄 붉은 국물이 마치 핏자국처럼 선명하게 내 눈을 파고들었어. 나는 등 뒤에서 바들바들 떨고 있는 용준의 차가운 손을 꽉 쥐었지. 남편이 짜증스럽게 손을 휘저으며 다시 입을 열었어. 너 이따 퇴근하고 나 좀 봐. 내 말 똑바로 들었어? 오전 점심 장사가 폭풍처럼 휩쓸고 지나간 텅 빈 홀. 손님들이 들이닥쳐 한바탕 전쟁을 치른 바닥에는 국물 자국과 냅킨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서 벽에 기대어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는데 출입문 종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지. 아, 냄새. 여기 환기 좀 시켜야겠다. 남편이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들어오더라. 머리에는 기름을 발라 윤기가 잘잘 흐르고 몸에서는 코를 찌르는 진한 남자 향수 냄새가 진동을 했어. 식당의 비릿한 돼지뼈 냄새와 그 역겨운 향수 냄새가 섞이자 당장이라도 이 얘기 쏟아져 나올 것 같았어. 나 오늘 거래처 사장들이랑 스크린 골프 약속 있는 거 알지? 끝나고 저녁까지 먹고 들어올 거니까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 차 조심해서 다녀와. 대충 고개를 끄덕이며 행주를 꽉 짜는데 의자 등받이에 툭 걸쳐둔 남편의 코트가 내 시선을 훅 잡아 끌었어. 평소 같으면 고기 누린내 벤다고 식당 근처에는 얼씬도 안 시키던 백화점에서 꽤 비싸게 주고 산 캐시미어 코트였지. 남편이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이리저리 고쳐 매는 사이 나는 마치 남의 집을 털러온 도둑처럼 숨을 죽이고 그 코트 쪽으로 다가갔어. 쿵, 쿵, 쿵. 귓가에서 심장 뛰는 소리가 북소리처럼 크게 울려 퍼졌지. 손은 이미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어. 주머니 속으로 손을 밀어넣는 찰나 온몸에 솜털이 곤두서는 것 같았어. 손끝에 묵직하고 차가운 것이 만져졌어.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주머니 속에서 그것을 살짝 끄집어냈어. 앙증맞은 분홍색 토끼 인형고리가 달린 번쩍거리는 은색 열쇠였어. 우리 아파트 현관은 번호키를 쓰고 이 낡은 식당 창고는 투박한 검은색 자물쇠를 쓰잖아. 50대 중반을 넘어선 중년 남자의 코트 주머니에서 나올 물건이 절대 아니었어. 어젯밤 지갑에서 찾아냈던 그 젊고 탱탱한 여자의 웃는 얼굴과 오피스텔 출입카드가 내 머릿속을 날카롭게 핥히고 지나갔어. 토끼 인형의 부드러운 털 감촉이 마치 내 목을 칭칭 감아오는 독사의 비늘처럼 징그럽고 소름 끼쳤지. 얼마나 세게 움켜쥐었는지 손바닥에 열쇠 자국이 시뻘겋게 파였어. 아, 오늘따라 왜 이렇게 피곤하냐. 얼른 한 게임 치고 사우나나 가야겠다. 남편이 몸을 돌리는 낌새가 느껴지자 나는 용수철처럼 튀어올라 열쇠를 제자리에 쑤셔 넣고 딴청을 피웠어. 속에서 시뻘건 핏물이 거꾸로 솟구치는 기분이었지만 식탁을 닦는 내 손은 아무 일 없다는 듯 기계처럼 움직이고 있었지. 아이고, 우리 마누라가 이렇게 억척스럽게 솥단지를 저어주니까 내가 밖에서 회장님 소리 들으며 어깨 펴고 다니지. 다가온 남편이 내 허리를 능글맞게 감싸 안으며 내 볼에 거칠게 입을 맞췄어. 그 입술이 닿은 피부가 염산이 부어진 것처럼 끔찍하게 타들어갔어. 뜨거운 불덩이를 억지로 삼켜내며 나는 어금니를 꽉 깨물고 입꼬리를 끌어올려 웃어 보였지. 얼른 다녀와.
늦지 말고.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지만 제멋에 취한 인간은 내 눈에 서린 서늘한 살기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더라. 코트를 펄럭이며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남편의 넓은 등짝을 보며 나는 앞치마 끈을 신경질적으로 확 풀어헤쳤어. 꽉 막힌 숨통이 아주 조금 바늘구멍만큼 트이는 것 같았어. 남편이 떠나고 난 뒤 시간은 질척거리는 진흙탕처럼 고통스럽게 흘렀어. 하루 종일 식당 안에는 무거운 공기가 감돌았지. 아침에 남편에게 모욕적인 폭언을 들은 용주는 온종일 넋이 나간 사람처럼 굴었어. 손님상에 물컵을 놓다가 손을 떨어 물을 엎지르기도 하고 설거지를 하다 뚝배기를 놓칠 뻔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 점심 한창 때는 서빙하다 냅킨통을 그대로 바닥에 쏟아버렸는데 주워 담으면서도 손이 얼마나 굳어 있는지 냅킨 한 장을 잡으려다 3번이나 놓쳤어. 밥 좀 먹고 해. 아침부터 물 한 모금 안 마셨잖아. 내가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말아 내밀었지만 애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뒷걸음질을 쳤어. 그 파리하게 질린 얼굴과 불안하게 흔들리는 동공을 볼 때마다 어젯밤 내가 느꼈던 그 처절한 공포가 겹쳐 보여서 가슴이 답답해지더라. 점심시간이 지날수록 애는 수시로 벽시계를 힐끔거리며 입술을 물어뜯었어. 입술에서 피가 맺히는 것도 모르는 것 같았어. 밤 10시 드디어 질긴 하루가 끝나고 식당 간판 불을 끄는 순간이었어.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어. 어서 들어가 쉬어. 네, 내일 뵙겠습니다. 파김치가 된 용준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식당 문을 나섰어. 평소 같으면 가벼운 인사말이라도 덧붙였을 텐데 애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축 늘어진 어깨로 밤거리로 걸어 나가더라. 아침에 남편이 뱉었던 서늘한 목소리가 불현듯 내 귓전을 강하게 때렸어. 너 이따 퇴근하고 나 좀 봐. 내 말 똑바로 들었어? 목덜미에 오싹한 얼음물이 부어지는 것 같았어. 뭔가 단단히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설명할 수 없는 불길한 예감이 정수리를 타고 끈적하게 흘러내렸지. 나는 벗어두었던 낡은 외투를 거칠게 낚아채고 황급히 식당 뒷문으로 뛰어나갔어. 어두컴컴한 골목길 모퉁이를 도는 순간 내 발걸음이 시멘트 바닥에 붙어버린 듯 멈춰섰어. 골목 끝 가로등 불빛이 닿지 않는 가장 후미진 곳에 익숙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비상등을 깜빡이며 서 있었어. 낮에 스크린 골프를 친다며 번지르르하게 빼입고 나섰던 남편의 차였지. 그리고 내 시선이 닿은 곳, 조수석 차 문이 벌컥 열리더니 잔뜩 움츠러든 용준이 그 안으로 빨려 들어가듯 올라타는 게 보였어. 차 문이 쾅 닫히는 무거운 쇳소리가 적막한 골목길을 잔인하게 찢어발겼어. 숨이 턱 막혀서 기침조차 나오지 않았어. 낮에는 젊은 내연녀의 오피스텔 열쇠를 주머니에 품고 다니고 한밤중에는 덜덜 떠는 알바생을 몰래 자기 차에 태워 어디론가 끌고 가는 남자. 30년을 내 곁에서 숨을 쉬었던 내 남편의 진짜 정체는 도대체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시궁창인 걸까? 검은색 세단은 브레이크 등 한 번 밟지 않고 뱀처럼 미끄러지듯 어두운 도로를 향해 빠져나갔어. 나는 홀린 사람처럼 도로가에 주차해둔 내 낡은 소형차 운전석으로 뛰어들었어. 차 키를 꽂아 돌리는 내 손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지만 핸들을 쥔 주먹 뼈마디는 하얗게 질려 있었지. 저 차가 어둠 속으로 향하는 곳 끝에 내 평생의 피땀을 난도질한 진짜 악마의 민낯이 숨어 있을 것만 같았어. 멀어지는 붉은색 후미등을 짐승처럼 노려보며 나는 가속 페달을 부서져라 힘껏 밟았어. 빨간 후미등을 쫓아가는 내내 핸들을 쥔 손바닥에서 식은땀이 줄줄 흘렀어. 차가운 에어컨 바람을 최고로 틀어놓았는데도 숨이 막혀왔지. 시내를 벗어난 남편의 검은색 세단은 인적조차 드문 외곽의 낡은 공장지대로 접어들고 있었어. 가로등마저 드문드문 끊어진 칠흑 같은 어둠 속 남편의 차가 멈춰 선 곳은 인적이 완전히 끊긴 문 닫은 폐공장 뒤편의 으슥한 공터였어.
나는 들키지 않게 전조등을 끄고 멀찍이 떨어진 곳에 차를 세웠어. 차 시동을 끄자 사위가 무덤처럼 고요해졌지. 내 거친 숨소리만 좁은 차 안을 맴돌았어. 조심스럽게 차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어. 발밑에서 바스락거리는 마른 풀잎 소리조차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려서 나는 숨을 꾹 참으며 살금살금 폐공장 담벼락 쪽으로 다가갔어. 남편의 세단은 헤드라이트를 켠 채로 시동이 걸려 있었어. 그 환한 불빛이 비추는 텅 빈 공터 한가운데 두 사람의 그림자가 일렁이고 있었어. 퍽 하는 둔탁한 파여름이 밤 공기를 가르고 내 귓전으로 날아들었어. 나는 담벼락 뒤에 몸을 숨긴 채 갈라진 시멘트 틈새로 고개를 내밀었어. 그리고 그 순간 내 두 눈을 의심하며 하마터면 비명을 지를 뻔했어. 커! 바닥에 고꾸라진 채 배를 움켜쥐고 짓눌린 소리를 내는 사람. 아침에 내 뒤에서 굳어있던 용준이었어. 그리고 그 위에서 번쩍거리는 고급 구두로 아이의 옆구리를 무자비하게 걷어차고 있는 남자. 바로 내 남편이었어. 머리카락이 쭈뼛서고 온몸에 피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내리는 기분이었어. 낮에 나를 향해 웃어주던 그 다정하고 살가웠던 표정은 온데간데 없었지. 내가 장난하는 것 같아? 엉? 남편이 쓰러진 용준의 머리채를 거칠게 틀어쥐고 허공으로 확 끌어당겼어. 헤드라이트 불빛 아래 적나라하게 드러난 남편의 얼굴은 내가 평생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악마의 표정이었어. 눈에는 시뻘건 핏발이 서 있었고 입술은 잔인하게 비틀려 있었지. 돈이 없어? 내 논명의로 대출을 받든 장기를 팔든 알아서 가져오라고 했잖아. 사장님, 제발요. 저번 달에도 제 월급 다 가져가셨잖아요. 저희 할머니 병원비도 없어요. 용준의 얼굴은 이미 퉁퉁 부어 피떡이 되어 있었어. 터진 입술 사이로 끈적한 피가 뚝뚝 떨어져서 아이의 낡은 작업복깃을 시뻘겋게 적시고 있었어. 바닥을 긁는 아이의 손톱 끝에 시커먼 흙먼지가 잔뜩 끼어 있었지. 이 새끼가 진짜 돌았나? 내가 지금 여기서 병역 특례로 꿀 빨면서 숨 쉬게 해주는 게 누군데? 내가 서류에 도장 하나 안 찍어주고 횡령으로 엮어서 병무청에 넘기면 너 당장 군대 끌려가서 감방살이 하는 거야. 내 할머니 송장 치르는 꼴 보고 싶어? 남편의 서늘한 협박에 용준은 반항조차 하지 못하고 바닥에 납작 엎드려 싹싹 빌기 시작했어. 그 더러운 입에서 쏟아지는 진실들이 내 고막을 칼날처럼 찢어놓는 것 같았어. 내 앞에서는 굼뜨고 일 못하는 알바생이라며 혀를 차더니 뒤로는 그 어린아이의 치명적인 약점을 잡고 뼈골까지 빼먹고 있었던 거야. 젊은 내연녀에게 갖다 바칠 그 더러운 돈을 마련하려고 자식벌 되는 애를 밤마다 폭력으로 지식이며 돈을 뜯어내고 있었던 거지. 남편이 용준의 바지 주머니를 신경질적으로 퍽퍽 뒤지기 시작했어. 툭 하고 바닥에 무언가 굴러떨어졌어. 투명하게 구겨진 비닐봉지였어. 오늘 아침 식당 주방에서 땀을 닦던 애가 허둥지둥 숨기려다 떨어뜨렸던 바로 그 아량 뭉치. 남편이 비릿하게 웃으며 그 약봉지를 구두발로 거칠게 밟아버렸어. 수면제, 우울증 약, 지랄을 한다. 내가 너 같은 새끼들 한두 번 다뤄본 줄 알아? 약 먹고 정신병자 코스프레 하면서 빠져나갈 궁리하는 모양인데 내 앞에선 어림없어. 내일까지 이자 쳐서 500만 원 안 가져오면 내 인생 여기서 끝이야. 알았어? 바지지 하고 하얀 알약들이 남편의 무거운 구두 밑창에 잔인하게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어. 그 소리가 내 뼈가 부러지는 소리처럼 아프게 울렸어. 아침에 애가 나를 보며 온몸을 굳혔던 이유가 살기 위해 억지로 삼키던 그 독한 약들이 전부 내 남편이라는 저 괴물 때문이었다는 걸 두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 내 안에서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끈 하나가 툭 하고 완전히 끊어지는 소리가 났어. 남편의 옷 주머니에서 내연녀의 오피스텔 열쇠를 발견했을 때 느꼈던 배신감은 그저 얄팍한 예고편에 불과했어. 평생 내 손발을 부르트게 만들며 등골을 빨아먹은 것도 모자라
내 눈을 완벽하게 속이고 밖에서 저렇게 끔찍한 괴물짓을 저지르고 다니는 인간과 30년을 한 이불을 덮고 살았다니. 바닥에 쓰러져 쿨럭이며 피를 토하는 용준의 찢어진 작업복과 지시겨져 형체를 잃어버린 하얀 가루들이 불빛 아래 처참하게 흩어져 있었어. 남편이 바닥에 침을 탁 뱉더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바지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고 여유롭게 자기 차로 걸어가기 시작했어. 나는 두 손으로 입을 꽉 틀어막았어. 당장이라도 저 공터로 뛰쳐나가서 굴러다니는 돌멩이라도 집어들고 저 악마의 뒤통수를 내리찍어버리고 싶었어. 하지만 내 다리는 무거운 앞덩이를 매단 것처럼 시멘트 바닥에 얼어붙어 떨어지지 않았어. 여기서 들키면 안 돼. 여기서 이성을 잃고 악을 쓴다면 저 교활한 악마는 또 다른 거짓말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 게 뻔했으니까. 차가운 담벼락에 등을 기대고 나는 필사적으로 발소리를 죽이며 한 걸음씩 뒤로 물러났어. 찢어진 입술을 꽉 깨물어 입안 가득 비릿한 피 맛이 퍼졌지.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어. 내 남편은 완전히 괴물이 되어 있었어. 폐공장 담벼락을 빠져나와 낡은 소형차 운전석에 올랐을 때 문미러에 비친 내 얼굴은 살아있는 사람의 것이 아니었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밀랍 인형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지. 시동을 걸고 가속 페달을 밟는 발끝에는 아무런 감각이 없었어. 머릿속에서는 남편의 번쩍이는 구두 밑창에 잔인하게 지시겨지던 하얀 알약들의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용준이 컥컥거리며 토해내던 검붉은 피의 잔상만이 환청처럼 계속 맴돌았어.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내 배신감은 오로지 나 하나를 향한 남편의 기만에 머물러 있었어. 모르는 여자의 사진과 오피스텔 열쇠, 그것만으로도 하늘이 무너지고 내 30년 세월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것 같았는데 내가 방금 어둠 속에서 마주한 진실은 훨씬 더 거대하고 끔찍한 시궁창이었어. 남편은 단순히 바람을 피우는 게 아니었어. 자기 더러운 욕심을 채우려고 벼랑 끝에 몰린 어린애의 약점을 쥐고 흔들며 뼈골을 빨아먹는 악랄한 괴물이었지. 그런 끔찍한 인간이 내 옆에서 30년을 다정한 남편 행세를 하며 숨을 쉬고 내 어깨를 주물러주며 가증스러운 거짓말을 속삭이고 있었다니. 차라리 소리를 지르고 악을 쓰며 울 수라도 있었다면 덜 미칠 것 같았어. 하지만 너무 엄청난 충격과 공포에 짓눌려 버리니 사람은 울음마저 완전히 잊어버리게 된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어. 눈물샘이 바싹 말라붙은 대신 가슴 한가운데에 시퍼렇게 날이 선 거대한 얼음 덩어리가 콱 박히는 기분이었어. 끓어오르던 분노가 어느 순간 무섭도록 차갑고 서늘한 이성으로 가라앉고 있었지. 새벽 2시, 차를 몰아 내가 도착한 곳은 숨막히는 우리 집 안방이 아니라 불 꺼진 식당 뒷문이었어. 컴컴한 주방문을 열고 들어가자 차갑게 식어버린 돼지, 무린내와 오래된 양파 냄새가 훅 끼쳐왔어. 평소 같으면 푸근하고 구수하게 느껴졌을 내 삶의 냄새가 오늘따라 유독 소름 끼치게 다가왔어. 내 뼈와 살을 갈아 넣어 만든 이 좁은 공간. 매일 화상을 입고 파스를 덕지덕지 붙여가며 솥단지를 저었던 내 청춘의 무덤. 나는 주방 한 구석에 우두커니 서서 어둠에 잠긴 텅 빈 식당 홀을 가만히 둘러봤어. 남편은 밖에서 내연녀와 놀아날 돈을 마련하기 위해 병역특례라는 약점을 쥐고 알바생의 푼돈마저 잔인하게 갈취하고 있었어. 하지만 고작 그 애의 월급을 뜯어내는 것만으로 그 젊은 여자의 비싼 오피스텔 월세나 사치스러운 생활을 전부 감당할 수 있을 리 없었지. 남편의 시선이 머물 다음 사냥감, 그 탐욕스러운 아가리가 삼키려 드는 가장 큰 먹잇감은 너무나 뻔했어. 바로 내 피땀으로 일궈낸 이 식당이었어. 나는 홀린 사람처럼 걸음을 옮겨 카운터 쪽으로 다가갔어. 카운터 및 장부들이 어지럽게 쌓인 두꺼운 종이 박스들을 걷어내면 가장 안쪽에 낡고 묵직한 쇠의 금고 하나가 숨겨져 있었어. 몇 년 전 식당 매출이 조금씩 늘어나며 살만해지기 시작할 무렵 남편이 돈 관리만큼은
자기가 바깥 양반으로서 꼼꼼하게 하겠다며 억지를 부려 들여놓은 거였어. 금고의 비밀번호는 남편의 생일이었지. 나는 평소에 복잡한 숫자는 질색이라며 그 금고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지만 오늘 밤만큼은 반드시 내 손으로 직접 그걸 열어야만 했어. 삐삐. 메마른 기계음이 적막한 식당 안을 날카롭게 찔렀어. 덜컥 하는 둔탁한 쇳소리와 함께 금고의 무거운 철문이 열렸어. 안에는 각종 세금 고지서와 빈 통장, 영수증 뭉치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어. 나는 그 잡동사니들을 거칠게 밀어내고 금고 맨 밑바닥을 더듬었어. 차가운 철판 위에서 손끝에 두툼하고 빳빳한 서류 봉투 하나가 잡혔어. 숨을 죽인 채 봉투를 꺼내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스며들어오는 창가 쪽으로 자리를 옮겼지. 떨리는 손으로 봉투에 실을 풀고 내용물을 꺼냈어. 우리 식당 상가 임대차 계약서와 구청에서 발급받은 정식 영업 권리증이었어. 나는 미간을 찌푸리며 가장 먼저 서류 한 구석에 적힌 명의자 이름을 뚫어지게 쳐다봤어. 최희진. 다행히 내 이름 석자가 까만 잉크로 또렷하게 박혀 있었어. 식당을 처음 크게 확장하며 계약하던 날, 남편이 대출은 자기가 알아서 은행을 돌아다니며 끌어올 테니 명의를 자기 앞으로 하자고 몇 번이나 교묘하게 구슬렸던 서류야. 하지만 그때 웬일인지 내가 죽어도 내 이름으로 해야겠다며 악착같이 고집을 부려 막아냈던 바로 그 종이었지. 그리고 그 권리증 바로 밑에는 재작년에 내가 남편 몰래 홈쇼핑을 보다가 덜컥 가입해 두었던 식당 화재 보험 증서가 나란히 놓여 있었어. 혹시라도 주방에서 불이 나면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될까봐 두려워 내 이름으로 매달 몇만 원씩 꼬박꼬박 불입하고 있던 나의 유일한 안전장치였어. 이 종이 쪼가리 3장? 이게 내 30년 피땀 냄새가 밴 전부이자 남편이라는 탐욕스러운 괴물에게서 내 목숨줄을 지켜낼 유일한 방패라는 생각이 들었어. 만약 남편이 이 서류를 몰래 빼돌려 자기 마음대로 도장을 위조해 가게를 처분해버리거나 이걸 담보로 제2금융권에서 엄청난 빚을 끌어다 쓰기라도 한다면 나는 영문도 모른 채 빚더미에 앉아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낫는 신세가 될 게 불 보듯 뻔했으니까. 나는 망설이지 않고 곧바로 식당 구석에 있는 낡은 복사기로 향했어. 기계 전원을 켜고 빳빳한 서류들을 하나씩 유리판 위에 조심스럽게 올렸지. 윙 하는 소음과 함께 녹색 불빛이 스치고 지나가며 흑백 사본이 쏟아져 나왔어. 나는 그 복사본들을 교묘하게 접어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원래 있던 누런 봉투에 감쪽같이 집어넣었어. 그리고 그 가짜 봉투를 금고 맨 밑바닥 원래 자리에 조심스럽게 밀어넣고 철문을 굳게 닫았지. 진짜 원본 서류와 화재 보험 증서는 겹겹이 접어 비닐에 쌌어. 그리고 평소에 내가 들고 다니는 낡은 핸드백 안쪽 칼로 찢어진 안감 틈새 깊숙한 곳에 억지로 밀어넣고 굴러다니던 바느질 실로 꽁꽁 꿰매버렸어. 누구도 심지어 매일 밤 내 옆에서 잠드는 그 악마조차도 절대 찾을 수 없는 가장 안전하고 은밀한 곳으로 내 청춘의 유일한 증거를 숨겨버린 거야. 작업을 끝내고 나니 심장이 거칠게 뛰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한겨울 얼음물에 머리를 담근 것처럼 무섭도록 차갑고 역류하게 식어갔어. 이제 내게 울 자격 따위는 없었어. 여기서 주저앉아 가슴을 치며 신세한탄을 하고 남편을 원망해봤자 돌아오는 건 가혹한 비웃음과 처절한 파멸뿐이었으니까. 저 교활하고 악랄한 인간의 숨통을 완벽하게 끊어버리려면 나 역시 그보다 훨씬 더 차갑고 지독한 괴물이 되어야만 했어. 저 인간이 내 옆에서 안심하고 꼬리를 흔들며 방심할 때 단칼에 그 목줄을 베어버릴 치밀하고 완벽한 덫을 놓아야 했어. 어느새 창밖으로 푸연동이 터오고 있었어. 나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차갑게 식어있던 가마솥 앞으로 다가가 익숙하게 불을 붙였어. 확 하는 소리와 함께 푸른 가스 불꽃이 거칠게 솟아오르며 어두운 주방을 환하게 밝혔지.
솥 안에서 진한 육수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소리가 마치 내 뱃속 깊은 곳에서 들끓는 서늘한 분노의 비명처럼 들렸어. 어젯밤 안방에서 나 혼자 다짐했던 외로운 복수가 이제는 내 남은 목숨을 전부 걸어야 하는 피비린내 나는 진짜 전쟁으로 바뀌어버린 거야. 시계가 아침 7시를 가리키고 밖에서 무거운 청소차가 덜컹거리며 지나가는 소리가 들려왔어.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늘 듣던 익숙한 출입문 종소리가 식당 안의 무거운 정막을 날카롭게 깼지. 딸랑. 나는 손에 쥐고 있던 행주를 내려놓고 천천히 몸을 돌려 홀 쪽을 바라봤어. 아침 햇살이 비쳐드는 열린 문틈으로 들어온 건 어젯밤 그 차가운 폐공장 바닥에 고꾸라져 검은 피를 토하던 낡은 작업복 차림의 용준이었어. 밤새 얼마나 맞았는지 얼굴은 퉁퉁 부어올라 한쪽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는 상태였어. 시퍼렇게 멍이 든 뺨을 바닥으로 푹 숙인 채였지. 마치 도살장에 억지로 끌려온 가여운 짐승처럼 아이는 한쪽 다리를 심하게 절뚝이며 힘겹게 문지방을 넘어오고 있었어. 그 처참하게 부서진 아이의 몰골을 마주하는 순간 나는 잇몸에서 피가 배어 나올 정도로 입술을 꽉 깨물었어. 피눈물을 삼키며 칼을 가는 법. 나는 지금 이 끔찍한 지옥의 한복판에서 가장 잔인해지는 법을 조용히 배우고 있었어. 점심 장사가 폭풍처럼 휩쓸고 지나간 오후 3시. 식당 출입문에 브레이크 타임 팻말을 걸고 유리창 블라인드를 끝까지 내렸어. 찰칵 하고 문을 굳게 잠그는 소리가 텅 빈 홀에 유독 크게 울려 퍼졌지. 주방 안쪽에서 졸졸 흐르는 수돗물 소리만 들려오고 있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용준이가 고무장갑을 낀 채 싱크대 모서리를 꽉 붙잡고 겨우 서 있더라. 아침부터 퉁퉁 부은 다리를 질질 끌며 무거운 국밥 뚝배기를 나르더니 결국 한계치에 다다른 모양이었어. 파리하게 질린 옆얼굴을 보는 순간 어젯밤 폐공장 흙바닥에서 검은 피를 토하던 애의 모습이 겹쳐 보여서 가슴이 콕콕 쑤셔왔어. 나는 말없이 카운터로 걸어가 먼지가 뽀얗게 쌓인 낡은 구급상자를 꺼내 들었어. 주방으로 돌아가 딸깍하고 상자 뚜껑을 여는 소리에 애가 화들짝 놀라며 어깨를 크게 움츠렸어. 앞치마 벗고 저쪽 구석 테이블로 와서 앉아. 아, 아니에요. 저 멀쩡해요. 설거지 마저 다 할 수 있. 잔말 말고 와서 앉아. 내 단호한 목소리에 애가 눈치를 보며 고무장갑을 벗었어. 절뚝거리는 걸음으로 다가와 플라스틱 의자에 엉거주춤 걸터앉는 모습이 처참했지. 가까이서 본 애의 얼굴은 생각보다 훨씬 더 처참했어. 광대뼈 주변은 시퍼렇게 멍이 들어 퉁퉁 부어올랐고 터진 입술 틈새로는 아직도 핏물이 말라붙어 있었어. 소독약을 듬뿍 적신 솜을 애의 뺨에 조심스럽게 가져다 댔어. 차가운 약솜이 닿자마자 애가 흠칫하며 몸을 뒤로 확 뺐어. 좀 따가울 거야. 참아. 싸한 알코올 냄새가 무거운 식당 공기를 채웠어. 나는 아무 말 없이 애의 이마와 뺨, 턱에 난 상처들을 차례대로 닦아냈지. 피딱지가 엉겨붙은 상처 부위를 내 손끝이 스칠 때마다 애의 깡마른 어깨가 부들부들 떨렸어. 숨 막히는 침묵을 견디기 힘들었는지 애가 먼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어. 어젯밤에 퇴근하고 집에 가다가 계단에서 심하게 굴렀어요. 골목이 너무 어두워서 발을 헛디뎠거든요. 솜을 쥔 내 손이 허공에서 딱 멈췄어. 뻔한 거짓말을 하면서도 지독하게 흔들리는 애의 불안한 눈동자를 똑바로 쳐다봤지. 시외곽 폐공장 흙바닥은 시멘트 계단이 아니잖아. 내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에 식당 안의 공기가 한겨울 얼음장처럼 꽁꽁 얼어붙었어. 애의 두 눈이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것처럼 커다랗게 벌어졌지. 거칠게 숨을 헐떡거리며 입술을 달싹였지만 충격이 너무 커서인지 목소리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것 같았어. 사장님, 그게 무슨... 내가 그 인간 번쩍이는 구둣발에 채여서 바닥을 구르고 있을 때 나도 그 어두운 담벼락 뒤에 서 있었어.
병역 특례를 쥐고 흔들면서 내 목숨줄을 옥죄는 그 끔찍한 협박 소리. 처음부터 끝까지 내 두 귀로 다 똑똑히 들었어.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애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그대로 맨바닥에 무릎을 꿇으려고 했어. 내가 반사적으로 애의 양어깨를 꽉 부여잡아 다시 주저앉혔지. 애는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내 앞치마 자락을 두 손으로 부여잡았어. 사장님, 제발요. 제발 저 한 번만 살려주세요. 사장님 남편분이 저 횡령으로 병무청에 찌르면 저 진짜 감옥 가요. 할머니 병원비도 당장 끊기고 저희 가족 다 길거리에 나앉아요. 제가 앞으로 돈 더 열심히 갚을게요. 네, 제발 사장님 남편분한테는 오늘 일 모른 척. 극도의 공포에 질려 눈물 콧물을 쏟아내는 아이를 보며 나는 시퍼렇게 멍든 애의 차가운 두 손을 내 손으로 꽉 감싸 쥐었어. 30년 동안 솥단지를 저어 굳은 살이 돌덩이처럼 박인내 거친 두 손으로 그 여린 손가락들을 빈틈없이 꽉 붙잡았지. 내가 왜 그 괴물 편일 거라고 생각해? 애에 흔들리던 시선이 내 얼굴에 딱 멈췄어. 전혀 예상치 못한 내 말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 나도 속았어. 내 청춘을 다 바쳐서 뼈 빠지게 이 식당을 일궜는데 그 인간은 내 등 뒤에서 딴살림을 차리고 내 피땀을 다른 여자한테 갖다 바치고 있었더라. 어제 밤새도록 불 꺼진 방 안에서 혼자 가슴을 치면서 피눈물을 삼켰어. 내 목소리는 스스로 듣기에도 소름이 돋을 만큼 차분하고 서늘했어. 속은 이미 시커멓게 다 타들어가서 재만 남은 상태였으니까. 도망치지 마, 용준아. 그 인간이 내 목에 채워놓은 그 끔찍한 사슬, 내가 내 손으로 직접 끊어줄게. 그러니까 너도 이제 혼자서 벌벌 떨지 말고 내 옆에서 똑똑히 지켜봐. 그 잘난 괴물이 어떻게 바닥 끝까지 곤두박질 치는지. 내 서늘한 눈빛을 마주한 애의 턱끝이 심하게 떨렸어. 내 말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해 멍해 있던 애의 눈시울이 순식간에 붉게 달아오르더니 기어코 굵은 눈물방울을 뚝뚝 흘리기 시작하더라. 지옥 같은 세상에서 처음으로 온전한 내 편을 만났다는 안도감. 벼랑 끝에서 내밀어진 동아줄을 잡은 아이의 서러운 울음이었지. 나는 말없이 숨죽여 우는 아이의 어깨를 묵묵히 다독여 주었어. 가해자를 공유한 끔찍하게 상처 입고 피 흘리는 두 사람이 차가운 동굴 속에서 서로의 상처를 핥아주는 것 같은 짙은 연대의 시간이었어. 한참을 서럽게 울던 애가 붕대가 감긴 손등으로 눈물을 거치게 닦아냈어. 무언가 굳게 결심한 사람처럼 크게 심호흡을 하더니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더라. 애가 낡은 작업복 바지 주머니를 뒤적거리더니 액정의 거미줄처럼 금이 간 오래된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어. 굳어있던 손가락으로 화면을 몇 번 조심스럽게 터치하자 검은 화면 위로 빨간색 녹음기 재생 아이콘이 선명하게 떠올랐지. 애가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쉰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 사장님이 아직 모르는 게 하나 더 있어요. 액정의 거미줄처럼 금이 간 휴대폰에서 지지직거리는 소리가 흘러나왔어. 숨을 죽이고 있는 좁은 주방 안. 그 기분 나쁜 소음을 뚫고 고막을 찌른 건 내 귀에 너무나 익숙하고 소름 끼치는 남자의 콧소리였어. 아유, 우리 예쁜이, 오빠가 금방 갈 건데 왜 이렇게 보채. 그 뒤를 이어 젊고 애교 섞인 여자의 간드러지는 웃음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흘러나왔어. 호흡을 들이마시는 것조차 잊어버린 채 나는 허공의 시선을 고정하고 돌부처처럼 얼어붙었어. 오빠, 나 그 답답한 오피스텔에 맨날 혼자 있는 거 지루하단 말이야. 대체 그 냄새나는 국밥집 아줌마 언제 정리할 거야? 나 진짜 오빠 몸에서 돼지 누린내 나는 거 구역질 나서 못 참겠어. 내 뼈장을 후벼 파는 여자의 앙칼진 목소리, 뒤통수를 무거운 쇠망치로 얻어맞은 것처럼 눈앞이 새하얗게 번쩍였어. 귓가에서 윙윙거리는 날카로운 이명이 울렸지만 녹음기 너머 남편의 대답은 얼음 송곳처럼 뇌리에 선명하게 꽂혀 들어왔지. 조금만 참아. 다 끝났어. 다음 주 목요일에 매수자 만나서 가게 넘기기로 했어.
그 멍청한 여편네가 금고 비밀번호도 내 생일로 해놓고 서류를 통째로 나한테 맡겨놨잖아. 가짜 인감도장 팠으니까 그거 쾅 찍어버리면 끝이야. 권리금 3억에 보증금까지 싹 다 뽑아서 자기한테 갈 테니까 자기는 필리핀으로 뜰 비행기 티켓이나 알아봐놔. 치아가 시뻘겋게 전멸하며 눈앞이 빙글빙글 돌았어. 속에서 끓어오르는 위액을 간신히 삼켜냈지. 그 인간이 바라는 건 단순한 외도가 아니었어. 내 인생, 내 30년의 피눈물이 녹아있는 이 식당을 통째로 집어삼키고 도망가려는 거대한 사기극이었어. 펄펄 끓는 가마솥에 손을 대어가며 피부가 짓무르고 하루의 진통제를 내 알씩 털어 넣어가며 모은 내 전부를 저 역겨운 입술에서 나오는 몇 마디 말로 찢어발기려 하고 있었지. 진짜지? 오빠만 믿어. 아, 맞다. 내가 저번에 준 센텀 오피스텔 출입카드 오빠 코트 주머니에 잘 챙겨놨지? 그거 없으면 로비에서 엘리베이터도 못 타. 도장 찍고 돈 입금되자마자 무조건 거기로 와야 돼. 나 기다리고 있을 거니까. 당연하지. 내 목숨줄인데 그걸 잃어버리겠어? 그 징그러운 여편네 몰래 안주머니에 아주 잘 숨겨놨지. 오피스텔 출입카드, 센텀시티, 코트 안주머니. 어젯밤 지갑에서 발견하고 낮에 남편의 캐시미어 코트 주머니를 뒤져서 내 두 눈으로 확인했던 그 차갑고 딱딱한 플라스틱 조각. 퍼즐 조각이 딱딱 맞아떨어지는 소리가 머릿속에서 폭죽처럼 터졌어. 그 카드는 단순한 미래 장소의 열쇠가 아니었어. 내 30년 피땀을 통째로 현금화해서 쓸어 담을 그 악마들의 도피처이자 거대한 금고를 여는 진짜 마스터키였던 거야. 그 지독한 진실이 목구멍을 콱 틀어막아 숨이 쉬어지지 않았어. 그거 사장님 남편분이 어제 제 차에 탔을 때 통화하던 내용이에요. 블랙박스 메모리 몰래 빼서 제 핸드폰으로 옮겨놨어요. 용준이가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 전원 버튼을 꾹 눌렀어. 주방 안에는 다시 무거운 정막이 내려앉았지. 아이는 사색이 된 얼굴로 내 눈치만 살피며 어깨를 움츠렸어. 나는 아무 말 없이 앞치마 주머니 속으로 두 손을 깊숙이 찔러 넣었어. 내 손끝에 내가 훔쳐내어 숨겨두었던 바로 그 오피스텔 카드의 딱딱한 모서리가 닿았지. 플라스틱을 쥐고 있는 손에 얼마나 힘을 줬는지 손가락 뼈마디에서 우두둑 소리가 나며 관절이 끊어질 듯 아파왔어. 손톱이 손바닥 살점을 파고들어 끈적한 피가 배어나오는 축축한 감촉이 느껴졌지만 그런 얄팍한 고통 따위는 뇌로 전달되지도 않았어.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내 입에 따뜻한 밥 들어가는 것보다 남편 입에 좋은 고기 들어가는 게 더 행복하다고 생각했어. 구멍난 양말을 꿰매 신으면서도 남편의 번쩍이는 구두를 닦으며 이소 지었던 내 등신 같은 세월들.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시퍼런 불길이 거칠게 치솟아 올랐어. 남편을 향한 일말의 미련이나 얄팍한 배신감 따위는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해버렸지. 머리카락 끝까지 소름 돋게 만드는 서늘한 사리가 온몸의 핏줄을 타고 빠르게 번져나가는 기분이었어. 나는 입술에 묻은 비릿한 피를 혀끝으로 핥아내며 넋이 나간 채 굳어있는 용준을 똑바로 쳐다봤어. 내 눈동자에는 더 이상 눈물이나 슬픔 같은 나약한 감정은 단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았어. 용준아, 갈라진 내 쇳소리에 애가 크게 움찔했지. 다음 주 목요일 그 인간이 가게를 넘기겠다고 한 날. 내 턱 근육이 경련하듯 파르르 떨렸어. 다 죽여버릴 거야. 펄펄 끓는 해장국을 쟁반에 담아들고 안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어. 짙은 술 냄새를 풍기며 방바닥에 대자로 뻗어 자고 있던 남편이 국밥 냄새를 맡고 부스스 눈을 비비며 일어났지. 아유, 냄새 좋다. 우리 마누라가 끓여주는 해장국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지. 숟가락을 들고 뜨거운 국물을 후루룩 마시는 그 인간의 시커먼 모굴대를 가만히 내려다봤어. 저 펄펄 끓는 뚝배기를 그 가증스러운 얼굴에 엎어버리고 싶은 충동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지만 나는 핏기가
가신 입술을 억지로 끌어올려 눈웃음을 쳤어. 천천히 먹어. 채알라, 내가 이따가 어깨라도 주물러 줄까? 그래주면 고맙지. 당신밖에 없어, 진짜. 그 뻔뻔한 입술에서 나오는 역겨운 말들을 고스란히 주워 담으며 나는 피가 나도록 혀를 깨물었어. 지옥 같은 분노를 온전히 삼켜내고 가장 완벽하고 잔인한 덫을 놓기 위해서는 나부터 철저하게 간도 쓸개도 없는 바보 같은 아내 연기를 해야 했으니까. 남편의 의심을 단 1%도 사지 않기 위해 나는 평소보다 더 굽실거렸고 더 바보처럼 웃어 보였어. 그 인간이 밥을 먹고 씻으러 화장실에 들어간 틈을 타서 나는 것도 안주머니를 뒤졌어. 지가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진짜 인감도장을 빼돌리는 내 손끝이 냉기를 머금어 굳어들고 있었어. 그리고 동네에서 가장 허름한 도장 가게를 찾아가 겉모양과 나무 재질만 똑같은 가짜 도장을 새로 파서 그 자리에 감쪽같이 채워 넣었지. 며칠 뒤 내 피땀이 밴 이 식당을 통째로 팔아넘길 그 끔찍한 사기 계약서에 찍힐 도장은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도 없는 쓰레기 나무 토막이 될 테니까. 남편의 진짜 인감도장은 비닐에 꽁꽁 싸서 내 앞치마 안쪽 주머니에 단단히 꿰매버렸어. 밤이 되면 브레이크가 걸린 식당은 조용하고 치열한 전쟁터로 변했어. 용준이는 퇴근하는 척 식당 문을 나섰다가 남편이 코를 골며 잠들 시간쯤 뒷문으로 조심스럽게 다시 들어왔지. 우리는 카운터 밑바닥에 숨겨둔 이중장부와 영수증 뭉치들을 모조리 바닥에 쏟아냈어. 먼지 쌓인 낡은 장부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남편이 지난 5년 동안 식자재 값을 부풀리고 유통업자와 짜서 뒤로 빼돌린 끔찍한 횡령 액수들이 고스란히 드러났지. 더러운 숫자를 확인하던 용준이의 입술이 파랗게 질렸고 나는 소리 없이 메마른 헛웃음을 삼켰어. 거기에 용준이가 몰래 녹음했던 병역 특례 공갈 협박 파일, 그리고 내연녀의 오피스텔로 빠져나간 수천만 원의 계좌, 이체 내역까지. 우리는 그 추악한 증거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복사하고 작은 USB에 차곡차곡 담았어. 밤새도록 쭈그려 앉아 서류를 정리하느라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피곤함 따위는 느껴지지도 않았지. 오히려 남편의 숨통을 조일 밧줄이 두꺼워질수록 머릿속은 얼음물이라도 뒤집어 쓴 듯 무섭도록 차갑고 명료해졌어. 남편이 말했던 디데이를 이틀 앞둔 화요일 오후, 나는 시장에 장을 보러 간다는 핑계로 남편의 눈을 피한 뒤 용준이와 함께 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 문을 열고 들어갔어. 형사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그 소란스러운 공간 안에서 나는 차가운 철제 책상 위에 우리가 모은 서류, 더미와 USB를 툭 내려놓았지. 여기 이중장부랑 수천만 원 단위의 횡령 내역, 그리고 병역 특례를 악용한 악질적인 공갈 협박 녹음 파일이야. 그리고 모레 오후 2시 내 명의를 도용해서 식당을 팔아치우려는 대형 사기 계약이 그 식당에서 있을 거야. 두꺼운 서류를 훑어보던 담당 형사의 미간이 좁아지더니 이내 서류철을 덮고 나를 빤히 쳐다보더라. 증거가 아주 확실하네요. 금액도 크고 무엇보다 질이 아주 나쁩니다. 모레 시간 맞춰서 저희가 현장 덮치겠습니다. 사장님은 그 전까지 절대로 티내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계셔야 합니다. 형사의 확고한 대답을 듣고 경찰서 문을 나설 때 탁한 도로의 매연 냄새조차 시원하고 달콤하게 느껴지더라. 뒤따라 나오던 용준이가 푹 숙이고 있던 고개를 번쩍 들었어. 사장님. 왜? 이제 와서 무서워? 아니요. 저 이제 하나도 안 무서워요. 사장님이랑 같이 저 인간 꼭 끝장낼 거예요. 그 시퍼렇게 멍든 얼굴에 처음으로 날카로운 도끼가 서려 있었어. 평생을 짓밟히고 뜯어먹히던 나약한 아이가 마침내 제 발로 일어서서 포식자의 목줄을 물어뜯을 준비를 마친 거야. 나는 아무 말 없이 애의 깡마른 어깨를 단단하게 쥐어줬어. 시간은 살을 도려내는 것처럼 잔인하게 그리고 끔찍하게 느리게 흘렀고 마침내 그 인간이 매수자와 도장을 찍기로 한 목요일이 밝았어.
나는 새벽 일찍부터 식당에 나와 가마솥에 불을 붙이고 평소와 똑같이 뽀얀 돼지뼈 육수를 우려냈어. 뭉툭한 식칼로 도마 위에서 파를 썰고 마늘을 다지는 소리가 오늘따라 유독 쇠를 깎는 것처럼 날카롭게 주방 안을 울렸지. 끓어오르는 솥의 거품을 국자로 걷어내며 가만히 벽시계를 올려다봤어. 초침이 운명의 시간, 오후 2시를 향해 숨막히게 다가가고 있었어. 점심 손님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텅 빈 홀. 나는 출입문에 브레이크 타임을 알리는 팻말을 걸어두고 카운터 앞 의자를 끌어당겨 정자세로 앉았어. 내 앞치마 깊은 곳에는 남편의 진짜 인감도장과 비닐에 싼 식당 권리증 원본이 묵직하게 들어있었지. 손끝이 핏기가 가시며 차갑게 식어가는 걸 느끼며 나는 등 뒤에 선용준이와 짧게 눈을 맞췄어. 주방 입구에 선용준이의 손에는 빈 국밥 뚝배기가 단단히 쥐어져 있었지. 숨 막히는 정적이 흐르고 이내 문 밖에서 구두 발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 온 신경이 곤두서고 심장이 귓가에서 터질 듯이 거칠게 뛰었어. 요란한 쇳소리와 함께 굳게 닫혀있던 식당 문이 활짝 열렸어. 가장 먼저 발을 들인 건 기름을 떡치에 머리를 말끔하게 빗어 넘긴 내 남편이었어. 그리고 그 옆에는 팔짱을 꽉 낀 채 콧대를 빳빳하게 세운 젊은 여자가 거머리처럼 딱 붙어 있었어. 짙은 화장에 번쩍거리는 명품 가방을 든 그 여자는 코를 찌푸리며 식당 바닥의 기름때를 피해 발끝으로 걷고 있었지. 마지막으로 두꺼운 서류 가방을 든 낯선 남자. 바로 우리가 매수자로 위장시켜 놓은 사복 형사가 무거운 발걸음으로 뒤따라 들어왔어. 아유, 냄새. 오빠, 여긴 창문도 안 열어? 내 비싼 옷에 돼지 누린내 다 배잖아. 조금 참아. 금방 도장만 찍고 나갈 거니까. 어이, 마누라. 우리 중요한 손님 오셨으니까 방해하지 말고 주방에 좀 들어가 있어. 시원한 얼음물이나 좀 내오고. 그 뻔뻔하고 당당한 목소리가 내 고막을 칼처럼 찢어놓는 것 같았어. 자기 내연녀를 내 식당 한복판에 버젓이 데리고 들어와서 진짜 주인인 나한테 심부름을 시키는 그 짐승 같은 오만함. 내 평생에 피눈물이 밴 이곳을 구두발로 짓밟으며 비웃는 두 사람을 보는데 카운터 위에 있던 식칼 쪽으로 손끝이 저절로 당겨지는 게 느껴졌어. 하지만 나는 피가 나도록 혀를 꽉 깨물고 입꼬리를 억지로 끌어올려 바보 같은 웃음을 지으며 주방 쪽으로 조용히 뒷걸음질 쳤어. 세 사람은 식당 한가운데 가장 큰 테이블에 거만하게 자리를 잡고 앉았어. 사복 형사가 가방에서 두꺼운 상가, 양도 계약서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쳐 놓았어. 명의자가 본인 맞는지 서류부터 확실하게 봐야지. 형사의 퉁명스러운 말에 남편이 사람 좋은 가짜 웃음을 실실 흘렸어. 아유, 부부 사이에 내거가 어딨어. 실질적인 사장은 나고 껍데기 명의만 멍청한 집사람 앞으로 해둔 거잖아. 인감도장 확실하게 다 챙겨왔으니까 묻지 말고 얼른 쾅 찍고 끝내자고. 남편이 비싼 캐시미어 코트 안주머니로 손을 쑥 집어넣었어. 그리고 며칠 전 내가 몰래 동네 도장 가게에서 파다 놓은 그 가짜 나무 토막을 꺼내 테이블 위에 자랑스럽게 올려놓았지. 내연녀는 이미 수억 원의 돈벼락이라도 맞은 것처럼 입을 찢어지게 벌리고 남편의 팔뚝에 얼굴을 비비고 있었어. 도장 하나면 내 목숨 같은 30년이 자기들 주머니로 굴러떨어질 거라는 그 역겨운 착각. 바로 그 순간이었어. 주방 입구에서 굳은 얼굴로 대기하고 있던 용준이가 무거운 쟁반을 들고 천천히 테이블로 다가갔어. 쟁반 위에는 방금 가마솥에서 퍼올린 시뻘건 용암처럼 무섭게 끓어오르는 순대국 뚝배기가 놓여 있었어. 챙그랑 귀청을 찢는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무거운 뚝배기가 테이블 정중앙으로 그대로 곤두박질 쳤어. 펄펄 끓는 뜨거운 국물과 날카로운 사기 그릇, 조각들이 사방으로 폭죽처럼 터져나갔어. 깍, 미쳤어? 이게 무슨 짓이야? 야, 이 돌은 새끼야. 넌 누나를 어디다 달고 다니는 거야?
뜨거운 기름기를 뒤집어 쓴 내연녀가 비명을 지르며 펄쩍 뛰었고 남편은 의자를 거칠게 박차고 일어나 용준이의 멱살을 잡으려 주먹을 치켜들었어. 나는 카운터 뒤의 어둠 속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어. 내 굳은 살 박인 손에는 물기가 뚝뚝 떨어지는 젖은 행주가 꽉 쥐어져 있었어. 나는 남편이 내려놓은 그 뻔뻔한 도장 위로 젖은 행주를 경멸하듯 거칠게 툭 던져버렸어. 철퍼덕 하는 소리와 함께 위선자의 환상이 젖은 걸레 밑으로 처박혔어. 그 도장 내가 10,000원 주고 파다 놓은 가짜 나무 토막이야. 내 싸늘하고 묵직한 목소리에 아수라장이던 식당 안의 공기가 한겨울 얼음장처럼 꽁꽁 얼어붙었어. 남편의 핏대 선 얼굴에서 능글맞던 웃음기가 핏물 빠지듯 순식간에 증발해버리더라. 뭐, 당신 지금 무슨 헛소리야. 내 명의로 된 식당 팔아치워서 그 계집애 센텀 오피스텔에 갖다 바치려고 했어? 어디 그 쓰레기 같은 가짜 도장으로 내 30년 피땀을 훔쳐가려고. 내 입에서 터져나온 날 선 진실들에 남편의 두 눈이 찢어질 듯 커졌어. 오피스텔이라는 단어의 내연녀도 사색이 되어서 남편과 나를 번갈아 쳐다봤어. 남편이 두 손으로 행주 밑에 도장을 황급히 확인하려던 찰나였어. 맞은편에 가만히 앉아있던 사복 형사가 묵직한 소리를 내며 자리에서 일어났어. 그는 안주머니에서 펜 대신 차가운 은빛 수갑과 가죽 지갑에 든 경찰 신분증을 꺼내 남편의 눈앞에 바짝 들이밀었어. 김우석 씨, 당신을 상가 매매 사기 미수랑 식당 공금 횡령, 거기다 병력법 위반 및 특수 공갈 협박 혐의로 긴급 체포야. 변호사 선임할 수 있고 불리한 진술은 거부할 수 있어. 철컥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소리와 함께 남편의 두 손목에 차가운 수갑이 단단하게 채워졌어. 평생 내 위에서 왕처럼 군림하며 나를 노예처럼 부리던 그 거대한 괴물이 바닥에 엎질러진 지저분한 돼지기름과 국물 위로 꼴사납게 무릎을 꿇는 순간이었어. 이거나 난 모르는 일이라고. 저 남자가 다 혼자 훔치려고 꾸민 거야. 사태 파악을 한 내연녀가 기겁을 하며 구두가 벗겨진 채 출입문 쪽으로 도망치려 했어. 하지만 식당 밖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던 다른 형사들이 거칠게 문을 밀고 들이닥쳐 그 여자의 양팔을 꽉 꺾어 제압했어. 식당 안은 순식간에 살려달라는 처절한 비명과 발버둥 치는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렸어. 여보, 희진아, 이거 다 오해야. 내가 다 똑바로 설명할게. 기름진 바닥에 처박힌 남편이 콧물까지 질질 흘리며 내 앞치마 자락을 붙잡고 애원했어. 나를 속이고 짓밟을 때의 그 당당하고 소름 끼치던 악마는 온데간데 없고 살려달라고 싹싹 비는 비참하고 역겨운 벌레 한 마리만 바닥을 기어다니고 있었어. 나는 바닥에 널브러진 뚝배기 조각을 구두발로 밀어내듯 나를 잡으려는 남편의 더러운 손을 매몰차게 쳐냈어. 가슴을 짓누르던 수백 톤의 바위가 산산조각 나며 꽉 막혔던 폐부 깊숙이 차갑고 시원한 공기가 한꺼번에 밀려 들어왔어. 내 척추를 타고 짜릿한 전율이 흘렀어. 그 인간의 구차하고 징그러운 변명 소리는 더 이상 내 고막을 건드리지 못했어. 넓은 유리문 밖으로 번쩍이는 경찰차의 붉고 푸른 경광등 불빛이 식당 안을 가득 채우며 돌아가고 있었고 그 인간의 숨통을 영원히 끊어버릴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만이 우리의 남은 시간을 삼키고 있었어. 귓가를 찢을듯 날카롭게 울려 퍼지던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잦아들고 나는 어느새 숨 막히도록 건조하고 차가운 경찰서 조사실 한가운데 서 있었어. 형광등 불빛이 창백하게 내리쬐는 좁은 방 안. 철제 책상 너머로 가장 먼저 들려온 건 평생 내 귓가에 다정한 거짓말을 속삭이던 그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비굴하고 처참한 쇳소리였지. 여보, 희진아, 내 말 좀 들어봐. 이거 다 그 여우 같은 기집애가 꾸민 짓이야. 내가 미쳤지. 귀신에 씌었던 거야. 당신도 알잖아. 내가 얼마나 당신을 끔찍하게 아꼈는지. 불과 1시간 전만 해도
내 식당 한복판에서 번쩍이는 구두를 신고 왕처럼 군림하며 나를 비웃던 남자였어. 하지만 지금 조사실 의자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남편의 몰골은 길바닥의 유기견보다도 비참했어. 기름을 발라 깔끔하게 넘겼던 머리카락은 땀과 기름에 떡이 져서 이마에 흉하게 들러붙어 있었고, 백화점에서 뽑았다며 자랑하던 비싼 캐시미어 코트는 바닥에 돼지기름을 뒤집어 써서 시궁창 냄새를 풍기고 있었지. 무엇보다 내 시선을 끌어당긴 건 두 손을 싹싹 빌 때마다 책상 위로 찰그랑 기분 나쁜 마찰음을 내는 은빛 수갑이었어. 김우석 씨, 조용히 하세요. 지금 여기서 부부싸움 하십니까? 맞은편에 앉아있던 담당 형사가 미간을 찌푸리며 책상 위로 두꺼운 서류철을 툭 던졌어. 이중장부로 빼돌린 식당 공급만 1억 5천. 상가 불법 양도 미수로 3억. 거기다 병무청에 찌르겠다고 직원 협박해서 매달 갈취한 돈까지. 꼬리가 길어도 너무 길었어. 오피스텔 보증금으로 흘러들어간 계좌 내역 다 뽑아놨으니까 발뺌할 생각 마셔. 형사의 단호한 목소리와 함께 책상 위에 놓인 작은 스피커에서 용준이가 제출했던 녹음 파일이 재생되기 시작했어. 내가 지금 여기서 병역 특례로 꿀 빨면서 숨 쉬게 해주는 게 누군데? 내일까지 이자 쳐서 돈 안 가져오면 내 인생 끝이야. 치외곽 폐공장에서 어린 용준이를 무자비하게 짓밟으며 돈을 뜯어내던 남편의 악마 같은 목소리가 조사실 안을 쩌렁쩌렁 울렸어. 그 끔찍한 음성이 흘러나오자 남편의 낯빛이 시체처럼 새하얗게 질려버렸어. 그제야 자기가 빠져나갈 구멍이 단 하나도 남지 않았다는 걸 깨달은 모양이었지. 희진아, 여보, 제발 한 번만 살려줘. 당신이 고소 취하하고 형사님한테 선처해달라고 말 좀 해줘. 나 이 나이에 감방 가면 진짜 죽어. 우리 30년 부부의 정이 있잖아. 당신 고생시킨 거 내가 평생 당신 발 핥으면서 갚을게. 네, 여보. 급기야 남편은 수갑을 찬 두 손으로 의자에서 미끄러져 내려와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내 바지가랑이를 붙잡으려 들었어. 그 구질구질하고 징그러운 손이 내 옷깃에 닿으려는 순간 나는 벌레를 피하듯 한 걸음 뒤로 물러섰어. 30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저 인간 입에 더운 밥 먹이겠다고 펄펄 끓는 가마솥 앞에서 내 청춘을 다 태워버린 세월. 그 길고 길었던 맹목적인 희생이 바닥에 엎드려 콧물을 쏟아내는 저 초라한 인간 하나를 키워내기 위함이었다니.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서늘한 실소가 터져 나왔어. 눈물조차 아까워서 나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내려앉은 눈동자로 남편을 굽어 살폈지. 30년 부부의 정, 웃기지 마. 당신은 나를 사랑해서 혹은 미안해서 속인 게 아니야. 그냥 철저하게 무시하고 깔본 거지. 멍청하게 국밥이나 많은 아줌마니까 등쳐먹고 내다 버려도 아무것도 모를 거라고 비웃으면서 내 입에서 흘러나온 쇳소리에 남편의 어깨가 크게 움찔했어. 당신은 외도를 한 게 아니야. 내 30년 인생을 난도질한 살인 미수범이지. 내 피땀 팔아서 어린 여자랑 따뜻한 나라로 도망갈 궁리할 때 당신이 내 목을 밧줄로 조르고 있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안 해봤어? 희진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진짜 쓰레기야. 알면 다행이네.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처박혀야지. 당신 손목에 채워진 그 은팔찌, 내 평생의 피땀 훔쳐간 값으로 내가 주는 마지막 선물이야. 나는 더 이상 그 인간의 징그러운 얼굴에 시선을 주지 않았어. 형사를 향해 짧게 목례를 한 뒤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몸을 돌려 조사실 문고리를 잡았어. 여보, 최희진, 나 좀 살려줘. 최희진. 등 뒤에서 철문이 부서져라 악을 쓰는 남편의 단말마 같은 비명이 쏟아졌어. 평생 내 귓바퀴를 맴돌던 그 가증스러운 목소리가 마침내 철창 속에 갇힌 처참한 울부짖음으로 변하는 순간이었지. 쿵! 무거운 철문이 닫히며 그 끔찍한 소음이 완벽하게 차단됐어.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텅 빈 경찰서 복도를 천천히 걸어 나오기 시작했어. 복도 끝 정수기야. 얼굴에 시퍼런 멍 자국을 아직 다 지우지 못한 용준이가 낡은 종이컵에 따뜻한 물을 받아들고 꼿꼿하게 서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어. 그 아이의 맑아진 눈빛을 마주하는 순간 꽁꽁 얼어붙어 있던 내 심장 한 구석에서 뜨거운 숨결이 탁 하고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 우리는 서로를 향해 참으로 오랜만에 소리 없는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어. 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치고 용준이와 함께 식당으로 돌아왔을 땐 어느새 거리에 짙은 어둠이 깔려 있었어. 셔터를 올리고 불을 켜자 낮에 있었던 아수라장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지. 바닥에는 용준이가 테이블에 던진 뚝배기 조각들이 날카롭게 흩어져 있었어. 제가 치울게요. 사장님, 들어가서 좀 쉬세요. 용준이가 아직도 절뚝거리는 다리로 서둘러 빗자루를 들고 오려 했지만 나는 말없이 애의 손에서 빗자루를 빼앗았어. 아니야, 이건 내가 치울게. 내 인생에 들러붙은 더러운 쓰레기 치우는 거니까 내 손으로 직접 닦아낼 거야. 나는 대야에 끓는 뜨거운 물을 받아 세제를 풀고 바닥에 쭈그려 앉아 굳어버린 기름때를 벅벅 닦아내기 시작했어. 남편이 뿜어대던 그 역겨운 향수 냄새와 내연녀에 싸구려 화장품 냄새가 섞인 잔해들을 닦아낼 때마다 내 30년의 억울함과 피눈물도 수건에 까맣게 묻어나오는 것 같았지. 팔이 빠질 것처럼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어. 식당 바닥이 다시 내 얼굴이 비칠 정도로 반짝반짝해지고 나서야 나는 무거운 허리를 폈어. 걸레를 빨아널고 카운터 쪽으로 걸어가 쓰레기통을 끌어당겼어. 그 인간이 보물처럼 애지중지하며 이중으로 빼돌리던 가짜 장부들, 그리고 오늘 낮 사복 형사 앞에서 수억을 삼킬 수 있다며 거만하게 꺼내놓았던 그 우스꽝스러운 가짜 나무 도장. 나는 그것들을 모조리 찢고 부수어 쓰레기 봉투에 쳐넣은 뒤 꽁꽁 묶어버렸어. 내 피땀을 갉아먹던 기생충의 흔적들이 영원히 내 공간에서 삭제되는 통쾌한 순간이었지. 시계는 벌써 밤 11시를 넘어가고 있었어. 배고프지? 아침부터 이리저리 시달리느라 물 한 모금 제대로 못 마셨잖아. 나는 주방으로 들어가 가마솥에 다시 불을 켰어. 뽀얀 육수를 새 뚝배기에 듬뿍 담고 가장 부드럽고 맛있는 고기 부위만 골라서 썰어 넣었지. 송송 썬 파를 듬뿍 얹고 밥을 꾹꾹 눌러 담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한 상을 정성껏 차렸어. 누군가의 강요나 눈치 때문이 아니라 오롯이 나와 이 불쌍한 아이를 위로하기 위한 내 생애 가장 따뜻한 밥상이었어. 홀 구석 테이블에 멍하니 앉아있던 용준이 앞에 따뜻한 뚝배기를 내려놓았어. 먹어. 이제 눈치 보면서 억지로 삼키다가 화장실 가서 토할 일 없어. 체할 걱정 말고 천천히 꼭꼭 씹어 먹어. 내 말에 숟가락을 집어든 용준이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 애는 숟가락으로 국물을 크게 한술 떠서 입에 넣더니 꿀꺽 삼키지도 못한 채 갑자기 굵은 눈물방울을 뚝뚝 흘리기 시작하더라. 사장님. 왜? 간이 안 맞아? 아니요. 너무 따뜻해서요. 저 이제 진짜 감옥 안 가도 되는 거죠? 저희 할머니 병원비도 제가 당당하게 벌어서 낼 수 있는 거죠? 그 악마 같은 인간이 저 때리러 안 오는 거죠? 그동안 살기 위해 독한 정신과 약을 한 움큼씩 삼키며 억눌러왔던 공포와 서러움이 따뜻한 국밥 한 그릇 앞에서 본물 터지듯 터져 나온 거야. 애는 숟가락을 쥔 채로 엉엉 소리 내어 울었어. 그 울음소리가 텅 빈 식당 안을 구슬프고도 따뜻하게 채웠지. 나는 묵묵히 애의 등을 쓸어내려 주었어. 상처 입은 두 사람이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끝내고 마침내 서로의 상처를 오롯이 핥아주는 치유의 시간이었지. 나는 수건으로 내 손을 닦으며 가만히 웃어 보였어. 그럼 다 끝났어. 그 인간은 이제 햇빛 한 줌 안 드는 차가운 철창 안에서 평생 자기 죄를 저주하면서 썩어갈 거야. 내가 목숨 걸고 증거 다 찾아준 덕분에 횡령이랑 사기죄, 거기다 특수 공갈 협박까지 싹 다 뒤집었었으니까
뼈도 못 추릴 거다. 그러니까 이제 두 다리 쭉 뻗고 자. 내 말에 애가 고개를 세차게 끄덕이며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얼굴로 밥을 푹푹 떠먹기 시작했어. 허겁지겁 국밥을 삼키는 그 아이의 정수리를 보는데 왜 그렇게 내 마음이 아리면서도 가슴 벅차게 홀가분한지 모르겠더라. 내 30년 청춘은 껍데기만 남은 빈 껍질인 줄 알았어. 그 교활한 악마에게 철저하게 농락당하고 짓밟힌 줄만 알았지. 하지만 아니었어. 피투성이가 되도록 치열하게 싸우고 물어뜯은 끝에 내 인생의 마지막 남은 존엄성만큼은 내 손으로 당당하게 지켜냈잖아. 내 평생의 피땀이 밴 이 식당도, 그리고 벼랑 끝에 매달려 있던 저 가여운 청년의 남은 인생 하나도 무사히 지옥 불에서 건져냈으니까. 다 먹었으면 오늘은 이만 퇴근해. 푹 쉬고 내일 늦지 않게 출근해라. 네, 내일은 제가 1등으로 나와서 육수 제일 맛있게 끓여놓겠습니다. 눈이 퉁퉁 부은 용준이가 허리 굽혀 배꼽 인사를 하고 밤거리로 걸어 나갔어. 아이의 뒷모습은 아침에 절뚝거리며 들어올 때와는 다르게 날아갈 듯이 가볍고 당당해 보였어. 그 어깨 위로 더 이상 짓누르는 어두운 그림자는 없었지. 나는 불 꺼진 식당 홀 한가운데 홀로 서서 창밖으로 멀어지는 아이의 발걸음을 가만히 지켜봤어. 폭풍처럼 휘몰아치던 끔찍한 배신과 피 말리던 복수의 지옥이 완전히 막을 내리고 비로소 내 온전한 삶에 찾아온 첫 번째 고요한 밤이었어. 나는 차가워진 빈 뚝배기들을 치우고 카운터에 기대어 조용히 눈을 감았어. 깊은 어둠 속에서 상처 입은 자들의 신음이 멎고 내 심장이 다시 온기 있는 피를 돌리기 시작하는 소리가 들려왔어. 그리고 한 달 뒤 지독하게 길고 잔인했던 폭풍우가 완전히 걷히고 마침내 눈이 부시도록 맑은 아침 해가 식당 간판 위로 눈부시게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어. 씬 12 가마솥은 다시 끓는다. 단계 결말. 지독했던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거짓말처럼 평온하고 눈부신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어. 아침 6시. 나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식당 주차장에 차를 세웠어. 차에서 내리자마자 가장 먼저 내 시선을 사로잡은 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새하얀 식당 간판이었지. 그 인간이 자기 이름을 교묘하게 섞어 달아두었던 낡고 칙칙한 간판은 미련 없이 떼어버렸어. 그 자리에는 최희진의 진짜 순대국이라는 내 이름 석자가 당당하게 박힌 크고 환한 새 간판이 걸려 있었지. 그 간판을 올려다볼 때마다 내 가슴 속에는 시원한 박하사탕을 머금은 것처럼 상쾌한 바람이 불었어. 사장님, 오늘 깍두기 진짜 기가 막히게 익었습니다. 육수도 제가 새벽부터 진하게 뽑아놨고요.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가니 앞치마를 팽팽하게 둘러맨 용준이가 땀을 뻘뻘 흘리며 나를 반겼어.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맞아서 시퍼렇게 멍든 얼굴로 온몸을 굳히던 그 위태로운 알바생은 온데간데 없었지. 얼굴엔 보기 좋게 살이 올랐고 목소리에는 젊은 청년 특유의 활기와 단단한 힘이 가득 차 있었어. 이제 용준이는 내 식당의 정직원이자 내 오른팔이나 다름없는 듬직한 가족이었어. 나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주방 안쪽 가마솥을 확인했어. 뽀얗게 우러난 진한 국물이 펄펄 끓고 있는 소리. 한때는 저 소리만 들어도 내 청춘을 갉아먹히는 것 같아 헛구역질이 났는데 이제는 내 심장을 뛰게 하는 가장 경쾌한 음악 소리처럼 들렸지. 국자로 국물을 휘저고 있는데 며칠 전 경찰서에서 걸려왔던 담당 형사의 전화 내용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 사장님, 김우석 씨 징역 3년 6개월 실형 떨어졌습니다. 합의도 없고 반성도 없어서 구형보다 세게 나왔어요. 그 내연녀라는 여자요. 김우석 씨 구속되자마자 자기 명품백 챙겨서 야반 도주하려다가 오피스텔 보증금에 가압류 걸린 거 알고 길바닥에 주저앉아서 엉엉 울었다네요. 지금은 사채업자들한테 쫓겨서 어디 여관방 전전한다고 합니다. 형사의 말을 들으며 나는 차가운 헛웃음을 흘렸었지. 내 평생의 피땀을 팔아치워 호의호식하려던
두 쓰레기의 결말은 그토록 비참하고 초라했어. 감방 안에서 매일 밤 피눈물을 흘리며 후회해봤자 이미 그 인간의 인생은 완벽하게 끝장난 뒤였지. 물론 위기가 아주 없었던 건 아니야. 그 인간이 구속되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 험악하게 생긴 사채업자 놈들 셋이 식당에 들이닥친 적이 있었거든. 남편이 구속되기 직전 나 몰래 새로 파둔 그 가짜 인감도장과 복사본 서류들을 담보로 제2금융권과 사채를 끌어다 쓴 모양이었어. 놈들은 서류 뭉치를 흔들며 당장 가게를 넘기라며 행패를 부렸지. 하지만 나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어. 오히려 코웃음을 치며 늘 메고 다니던 낡은 핸드백을 계산대 위로 툭 올려놓았어. 그리고 핸드백 안쪽에 뜯어진 안감 사이로 깊숙이 손을 집어넣어 비닐에 꽁꽁 싸매두었던 서류, 봉투를 꺼내 놈들의 눈앞에 쫙 펼쳐 던졌어. 똑똑히 봐. 이 가게 상가 임대차 계약서, 원본, 그리고 내 이름으로 된 영업권리증이랑 화재 보험 증서야. 내 놈들이 들고 온 건 그 인간이 복사하기로 위조한 쓰레기 종이 쪼가리일 뿐이고 명의도 권리도 전부 최희진 내 이름 하나로만 되어 있으니까 억울하면 감방에 있는 그 사기꾼 새끼한테 가서 따져. 진짜 원본 서류에 찍힌 선명한 인감도장과 내 이름 석자를 확인한 사채업자들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더니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꼬리를 만 채 도망치듯 식당을 빠져나갔어. 그날 밤 안방에서 혼자 불도 켜지 않은 채 내 살을 도려내는 심정으로 서류를 빼돌려 복사본을 만들어 두었던 나의 그 서늘한 결단이 결국 내 모든 재산과 남은 인생을 완벽하게 방어해내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준 거야. 사장님, 밖에서 손님들 기다리십니다. 문 열까요? 용준이의 씩씩한 목소리에 나는 상념에서 빠져나왔어. 시계를 보니 어느덧 장사를 시작할 시간이었어. 유리문 밖으로는 벌써부터 우리 집 국밥을 먹기 위해 줄을 선 단골 손님들이 밝은 얼굴로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 그래, 활짝 열어라. 딸랑. 경쾌한 종소리와 함께 식당 문이 활짝 열렸고 시원한 아침 공기가 홀 안으로 훅 밀려 들어왔어. 어서 오세요. 최희진 순대국입니다. 나와 용준이의 힘찬 인사 소리가 텅 빈 식당을 가득 채웠어. 나는 가장 먼저 들어온 손님을 위해 뚝배기에 밥을 듬뿍 담고 그 위에 펄펄 끓는 뜨거운 고기 육수를 아낌없이 부어 넣었어.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뽀얀 국물 위로 긋는 파의 푸른 색감이 오늘따라 유독 싱그럽게 보였지. 쟁반에 뚝배기를 받쳐 들고 콜로 걸어 나가는 내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어. 더 이상 누군가에게 속고 짓밟히는 바보 같은 아내도 억지로 웃음을 파는 불쌍한 여편네도 아니야. 나는 내 힘으로 지옥을 부수고 살아남은 자랑스러운 이 식당의 진짜 주인이었어. 내 피땀은 절대 나를 배신하지 않아. 가마솥에서 끓어오르는 뜨거운 열기가 내 얼굴을 훅 덮쳐왔지만 나는 활짝 웃었어. 내 인생의 가장 찬란하고 뜨거운 봄날이 저 펄펄 끓는 가마솥과 함께 새롭게 시작되고 있었어.